자, 28번 볼게. 자, 다음은 소화에 대한 실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실험 과정에 대한 조건을 좀 찾아서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일단 침이 들어갔지? 침은 소화액이고, 이 소화액 속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밀레이스가 들어가 있지. 똑같이 아밀레이스를 똑같은 양으로 지금 집어넣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양의 뭘 집어넣어줬어요? 밥을 집어넣어줬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밥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영양소 중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녹말을 의미해요. 보통 실험 과정에서 3대 영양소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 있잖아. 그럼 실험 중에서 우리가 쓰는 음식물을 갖고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밥이 나오게 되면 뭘 뜻하는 거예요? 녹말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걀 흰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달걀 흰자를 갖고 실험했다는 얘기는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 뜻하는 거고, 식용유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와 관련된 실험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음식물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3대 영양소를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동일한 양의 뭘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녹말을 집어넣는데 이 녹말의 상태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지? 여기는 그냥 녹말인데 여기는 뭐 했대요? 잘게 으깼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러면 얘는 덩어리화 되어 있는데 얘는 같은 질량을 쪼갰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런 녹말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 녹말 덩어리를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쪼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큰 녹말이 되고 이거는 무슨 녹말? 작은 녹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동일한 양의 이 녹말들을 침하고 섞게 되면 침과의 접촉 면적 있지? 침과의 접촉 면적이 이걸 쪼개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를 더 뭐 할 수 있어요? 침이 더 달라붙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와 녹말과의 접촉 면적이 누가 커져요? 이놈이 훨씬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시간당 녹말의 화학적 분해 속도가 굉장히 뭐 할 수 있어요? 빨라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녹말은 아밀레이스에서 화학적으로 분해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보다는 속도가 뭐하다고? 느리다고. 왜? 아밀레이스와 녹말과의 접촉 면적이 이것보다 낮기 때문에. 이해됐지? 자, 그래서 나를 보면 시험관 A와 B에서 각각 녹말량 몇 프로가 50%가 분해될 때까지 걸린 시간에 따른 엿당 생성량 측정을 했대요. 됐지? 그러면 볼게요. 기억. 자, 두 시험관에서 화학적 소화에 의해 녹말이 분해되니, 그렇지? 둘 다 분해되는데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자, 그 다음 B에서 기계적 소화에 의해 엿당이 생성된다.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과정 화학 반응이지. 근데 이거는 화학적 소화인 거지 기계적 소화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밥 1g에 들어있는 녹말량의 50%가 엿당으로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누가 더 짧아요? 속도는 누가 빠르니까? 이놈이 빠르니까 이놈이 50% 분해되는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보다 B에서 더 짧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9번도 이제 동일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효소가 하나 나와요. 이때 수크레이스가 나오는데, 이제 수크레이스가 대표적인 소화 효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수크레이스는 어떤 소화 효소냐면 설탕을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분해시키는 걸 도와주는 효소 종류예요. 그래서 수크레이스가 효소가 포함된 소화액이 장액이에요. 본 수업 때 설명을 했지만 장액 속에 들어가 있는 효소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고 그랬지. 근데 많은데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네. 말테이스하고 펩티데이스만 기억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수크레이스는 이제 개정 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것까지 외워두고 있어야 되거든. 우리는 개정 후기 때문에 이것까지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이 기능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니까. 되지? 자, 그 다음에 현재 기억하고 뇌는 같은 양의 설탕이 있어요. 이것도 설탕, 이것도 설탕. 양은 똑같은데 이거는 쪼개버렸지. 얘는 뭉쳐진 거, 얘는 으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첨가시킬 건데 수크레이스를 첨가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수크레이스가 여기에 이제 달라붙겠지. 이 면적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여기 전체 면적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뭐 할 수 있어? 수크레이스가 껴 들어가가지고 결합할 수 있겠지. 그러면 수크레이스와의 접촉 면적이 누가 커져요? 니은이 훨씬 커지니까 화학적 분해 속도는 누가 빨라요? 니은이 훨씬 빠르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현재 나를 볼게요. 나는 이때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양이잖아. 그러면 현재 설탕을 분해시킬 거지. 그러면 설탕은 반응 전 물질이니까 이게 무슨 물이 되는 거야? 반응물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생성물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생성물의 종류는 당연히 뭐 포도당하고 과당이라 보면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생성물의 양을 보니까 A를 볼게요. A는 생성물의 양 계속 증가하겠지. 왜? 반응이 진행되면 이거 양은 주고 이 양은 늘어날 테니까. 그렇지? 근데 이놈들이 대충 시간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후가 되니까 더 이상 생성물의 양이 뭐 하잖아요. 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반응이 전부 다 끝났다는 얘기야. 설탕이 이 시간 이후, 이 시간대에 전부 다 분해가 끝나버렸다는 얘기지. 그럼 B 같은 경우는 설탕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A보다 증보하단 말이야. 좀 느리지. 시간이 원래 걸리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설탕의 분해 속도 누가 빠르니까? 니은이 빠르니까 이 A가 바로 뭐에 대한? 니은에 대한 그래프고 이 B가 바로 뭐에 대한? 기억에 대한 그래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기억 볼게요. 자, 나에서 생성물은 포도당과 과당이에요. 그 다음 니은 A는 기억이 분해된 게 아니라 니은의 분해 결과를 보면 되고, 자, 구간 1에서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을 B하고 A를 비교하래요. 구간 1에서만 비교하면 되지. 비교해 볼게요. 현재 A의 구간 1이야. 그러면 생성물의 양이 얼만큼 이 시간 동안 만들어졌느냐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면 현재 A는 여기 생성물에서 출발해서 이 시간 동안에 생성물이 이만큼 늘었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성물이 얼마큼 늘었어요? 여기 기준으로 하니까 이만큼 A가 늘었단 말이에요. 됐지? 이게 A의 생성물의 양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B는 그럼 이 시간 동안 얼만큼 늘었냐? 그럼 B의 출발점 여기거든. 그럼 이만큼의 생성물에서 얼만큼? 이만큼까지 늘었지. 그럼 전체적으로 얼만큼이? 이만큼 늘었단 말이야. 이게 B에서 늘어난 양이에요. 그럼 전체 크기 누가 커요? A가 크지. 그래서 A의 생성물이 B보다 생성물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다 보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30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네 종류의 영양소 A에서 D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때 영양소를 하게 되면은 3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두 생각해 줘야 돼요. 3부 영양소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1단원하고 연계된 내용이에요. 자, 현재 A를 볼게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필요한데 핵심 힌트지. 뭐 항체 주성분이네. 메인은 뭐예요? 단백질로 가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다량 섭취하면 비만이 유발되고 체온 유지에 중 역할을 한대요. 특히 비만의 힌트를 봐가지고 지질 중에서 뭐로 가야 돼요? 지방으로 가야 되지? 그치? 피와 지방이 단열 효과를 통해서 체온 유지에 중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D를 볼게요. 자, 경기를 앞둔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고, 힌트가 여기 있죠? 3대 영양소 중 섭취량에 비해서 저장량이 가장 적대요. 이거 뭐예요?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대 영양소가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3부 영양소 중에 하나겠지.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체내 합성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이때 적은 양이라는 얘기는 뭐 비타민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이때 대부분 체내 합성이 안 된다는 기준은 이거는 정확히 동물 기준이에요. 식물은 비타민을 합성해낼 수 있어요. 됐지? 그럼 1번 볼게. 자, A가 세포 호흡에 이용되면 질소성 노폐물 뭐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가 형성되지. 그 다음에 B를 분해하는 효소는 B는 그래서 이자에서 분비된다. 즉 소화 효소의 종류 중에서 라이페이스가 바로 어디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효소고. 자, C의 화학적 소화래요. 비타민은 3부 영양소이기 때문에 3부 영양소는 소화를 시킬 필요가 없지. 이제 화학적으로 분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말도 틀렸어요. 펩신에 의해서 분해되는 화학적 소화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자, 그 다음 D의 화학적 소화는 입과 소장에서 일어난다. 즉 이때 D 중에서 입에서 분해되는 탄수화물 종류 뭐가 있어요? 녹말이 있지. 그 다음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종류는 녹말도 있고, 그 다음 엿당도 있지. 그치? 맞고. 자, 그 다음에 D가 과다 섭취되면 B의 형태로 저장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녹말을 많이 섭취했단 말이야. 그러면 소장 쪽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겠지. 그럼 포도당이 많이 흡수가 되고 이 포도당이 세포로 공급이 되면 내 세포에서는 이 포도당을 무슨 호흡으로 활용을 해요? 세포호흡으로 활용을 하지. 그리고도 포도당이 남으면 이놈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뭘로 합성한단 말이야?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고 저장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남아돌면 이 포도당을 최종적으로 뭘로 전환시켜서 저장을 해요?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저장을 하는 거지. 왜? 지방 1g당 에너지 저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됐지? 자, 그 다음 31번 가볼게요.
자, 그림은 소화기관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현재 이게 큰 게 이게 간이고, 여기가 위고, 여기가 이자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할게요. 자, 쓸개에서 생성된 쓸개즙은 A 통로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이때 이제 쓸개즙이 이동하는 방법을 보면 어디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뭐가 만들어져서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이 쓸개즙이 이 관을 통해 빠져나와서 여기 일단 저장되지. 그럼 이 기관이 뭐예요? 쓸개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럼 이 쓸개즙이 빠져나오는 이 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쓸개관이라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말이 틀린 거는 쓸개즙은 A 통로로 이동하는 거 맞아. 근데 뭐가 틀렸어요? 쓸개에서 생성됐다가 틀렸지. 어디서 생성돼요? 간에서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B 통로가 막힌대요. 그럼 B 통로가 막히면 무슨 즙이 안 나와요? 쓸개즙이 안 나오지. 그럼 쓸개즙이 안 나오면 지방을 뭐 시킬 수가 없어요? 유화시킬 수가 없어요. 즉, 큰 지방을 무슨 지방으로 나누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작은 지방으로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라이페이스와의 접촉 면적이 뭐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지 못하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럼 시간당 지방의 화학적 소화량이 뭐 하게 돼?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는데 화학적 소화 속도가 뭐야?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지방의 분해 산물인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의 양이 평소보다 보이죠? 줄어들겠네. 이게 줄어드니까 이것의 흡수량도 뭐 할 거란 얘기예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할 거란 얘기죠. 그렇지? 자, 그럼 C부터 읽어볼게요. 자, C 통로가 막히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하는 기능이 모두 감소된다. C를 통해 빠져나오는 거는 이자액이지. 이자액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즉 메타 영양소를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를 갖기 때문에 이게 분비되지 않으면 세 영양소에 대한 소화 기능이 전부 다 감소될 거라는 얘기죠. 되죠? 자, 그 다음 32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세 가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녹말이 엿당, 그 다음에 엿당이 어디까지 분해되니? 그렇지? 포도당까지 분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소화액별 안에 있는 소화효소 잡아볼게요. 현재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이자액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바로 아밀레이스예요. 그 다음에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장액 속에 들어가서 소화효소가 말테이스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쓸개즙이 지방을 유화시켰다고 그랬지?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적 소화가 아니지. 기계적 소화고 그 말은 여기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과정이라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자액 속에 있는 효소가 지방을 이걸로 분해시키고 있지. 그럼 효소 A는 뭐가 돼요? 라이페이스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현재 단백질을 위액에 있는 효소가 L로 분해한단 말이야. 그럼 효소 B는 뭐가 돼요? 펩신이 되고, 펩신으로 분비되기 전에는 무슨 노젠으로? 펩신 노젠으로 비활성화 상태에서 분비가 됐다가 누구의 도움을 바탕으로? 염산의 도움으로 펩신으로 활성화되면 기능화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산까지 분해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폴리펩타이드가 바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건 아니지. 이게 중간 단계가 있지. 뭐 트라이펩타이드나 그 다음 뭐 다 이 펩타이드로 분해시켜야 돼요. 그러면 폴리펩타이드를 트라이펩타이드나 다이펩타이드로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뭐예요? 트립신이고, 이 트립신이 바로 무슨 액에 있어요? 이자액에 있는 거죠. 그치? 그럼 트라이펩타이드와 다이펩타이드를 아미노산까지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펩티데이스고, 이 펩티데이스가 바로 무슨 액 속에 있는 거예요? 장액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흐름에서 숨겨진 과정도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기억 볼게요. 자, 기억. 현재 여기서 최종 소화 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흡수되는 경로를 보고 있지. 현재 포도당은 수용성이고 아미노산도 수용성이고, 근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지용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이놈은 무슨 관으로 들어가요? 암죽관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간은 수용성이므로 모세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틀렸고, 니은 효소 A는 뭐예요? 효소 A가 라이페이스 맞지? 자, 효소 B는 뭐에 의해서? 염산에서 활성화된 효소지. 자, 그 다음 33번 가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서 3대 영양소의 종류를 잡아야 돼요. 소화 과정에 나오는 3대 영양소는 녹말, 단백질, 지방 셋 중에 어느 걸 잡아야 되겠지? 현재 D가 화학적으로 어디서 가장 먼저 분해가 되고 있냐면 입에서 가장 먼저 분해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분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D가 바로 뭐구나?
녹말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럼 녹말이 입에서 이제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일부 녹말이 소장 쪽으로 가야 그 다음 다시 엿당으로 또 분해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엿당을 소장에서 말테이스를 통해서 뭐까지 분해시키는 거지? 포도당까지 분해시키는 거지. 그럼 포도당은 무슨 성이기 때문에?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로 흡수가 되면 뭘 통해서? 혈관으로 바로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바로 들어간 혈관이 바로 기역이니까 이 기역이 바로 무슨 혈관이구나? 모세혈관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현재 이걸 볼게요. 이거를 보게 되면 어디서 분해가 되고 있어요? 위에서 분해가 되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놈이 뭐구나? 단백질이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소장으로 가서 이 폴리펩타이드가 여기에서 트라이나 다이펩타이드, 그 다음에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 역시 무슨 성이니까? 수용성이니까 모세혈관을 들어오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이걸 뭘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으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지방의 화학적 소화는 입하고 위에서 일어나지 않지. 소장에서 무슨 액을 만나야 돼? 이자액, 즉 라이페이스를 만나야지만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고, 이때 화학적으로 분해된 산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니은으로 흡수가 되지. 그럼 니은이 바로 무슨 관이구나? 암주관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너희들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처음에 지방이 소장까지 와서 분해가 되면 모노글리세리드하고 무슨 산으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뭐 된 다음에 흡수가 돼서 소장 상피세포 안에서 뭘로 재합성 된 다음에 지방으로 재합성된 다음에 암주관으로 들어가는 거. 이 경로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볼게요. 자, A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는 라이페이스니까 장셈이 아니라 이자셈에서 분비가 돼야 되고, B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이 되겠지? 틀렸고. 자, 그 다음 C는 트립신의 작용으로 생성된다. 자, C의 현재 작용 위치가 어디예요? 위지. 그 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펩신이지. 펩신의 작용이 생성되는 거지. 트립신은 어디서? 소장에서 작용하는 거라 말이 안 되는 거고. 4번 D의 소화산물이 흡수되면 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D의 소화산물은 뭐예요? 포도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포도당이 가장 많은 세포로 활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역은 암주관, 니은은 모세혈관. 지금 서로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4번도 동일한 문제예요. 이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인데 A, B, C가 소화기관 중 하나래요. 그러면 현재 녹말 덩어리가 지금 엿당 일부로 떨어져 나왔지. 그럼 여기서 분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A를 뭐로 잡으면 돼요? 입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분해가 안 됐고 C에서 나머지로 분해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C를 뭐로 가면 돼요? 소장으로 가면 되지. 그렇지? 그럼 이게 현재 포도당 2개 연결돼 엿당이야. 엿당,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포도당.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B를 볼게요. 그럼 B는 단백질인데 여기서는 입에서는 변화가 없지. 그리고 여기로 왔더니 이놈들이 분해가 됐어요. 그럼 B는 뭐로 잡아라? 위로 잡고 가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됐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는데 지방은 입이나 위에서는 화학적으로 절대 뭐 하잖아요. 분해가 되지 않지. 그 다음에 소장으로 와서 라이페이스를 만나야 모노글리세리드하고 그 다음에 지방산으로 분해가 됐고, 이 상태에서 뭐예요? 흡수가 돼서 다시 뭘로 재합성된 다음에 지방으로 재합성된 다음에 암주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 지방의 분자가 다시 만들어져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이거는 어디로 가요? 이거는 둘 다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고. 됐지? 자, 볼게요. 자, A와 C에서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난다. A와 C. 그렇지? A자액은 B로 분비되어 단백질을 분해한다. E자액이 분비되는 장소는 소장이지. 위가 아니에요. 자, C에서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으로 당연히 흡수가 되겠네. 자, 다음은 35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하고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위하고 소장으로 분비되는 무슨 액이라고 그랬어요? 소화액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A는 위로 분비되는 소화액이니까 당연히 무슨 액이라 표현하면 돼요? 위액이다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소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이니까 이때 소화액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지. 첫 번째, 간에서 만들어낸 무슨 즙이 있어요? 쓸개즙이 있고, 이자에서 분비시키는 이자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샘에서 직접 분비하는 뭐 장액인 3가지 소화액이 소장으로 분비가 되면 소장에서 3대 영양소의 최종 소화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최종 소화산물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현재 흡수된 산물이 지금 무슨 맥을 타고 가고 있어요? 가문맥을 타고 가고 있지. 가문맥을 타고 간다는 얘기는 혈관을 탔다는 얘기니까 이 물질들은 지금 무슨 성을 보라는 얘기예요?
수용성 영양소의 경로로 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간을 거쳐 심장으로 가게 되는데 수용성 영양소는 심장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뭐를 거치는 이유가 간을 거쳐가는 이유가 바로 무슨 양 조절 때문에 그래? 혈당량 조절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대장을 볼게요. 이제 대장은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주로 몇 부 영양소를 흡수해요. 3부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그 중에서 뭐의 흡수율이 높냐면 물에 대한 흡수율이 높아요. 얘들 주의할 점은 소장은 3대 영양소하고 3부 영양소를 전부 다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장에 비한 3부 영양소가 소장에서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됐지? 얘들이 대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물의 흡수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장이 소장보다 물을 더 많이 흡수하네 라고 착각한단 말이지.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의 흡수는 누가 더 많이 해요? 소장이 더 많이 해요. 근데 대장이 하는 기능을 흡수에 대한 기능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나마 뭐를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물의 흡수를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그치? 볼게요. 1번. 자, A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펩신이 들어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B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가 있다. 쓸개즙 제외하고 이자액 장액을 섞으면 3대 영양소 소화효소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 자, 식사 후에 간 문맥의 혈당량은 당연히 뭐하게 돼요? 높아지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혈관 중에서 혈당량의 변화폭이 가장 큰 혈관이 바로 간 문맥이지. 밥을 많이 먹으면 혈당량이 급증하게 되고 굶게 되면 혈당량이 급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간 문맥이니까. 자, 4번. 소장에서 녹마른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된다. 그렇지? 5번. 자, 음식물이 대장에서 오래 머물면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물어봤어요. 그럼 설사는 우리가 흡수하지 못한 음식물 내보낼 때 뭐가 많이 섞여 나오는 거죠? 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나오는 거지. 근데 대장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머물러 버리면 뭐의 흡수가 늘어요? 수분 흡수량이 엄청나 버리죠. 그러면 이때 항문을 통해 빠져나오는 흡수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물량이 굉장히 적겠지. 그래서 설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죠? 36번 볼게요. 자, 표는 영양소 A, B의 형태와 소화된 산물, 그림은 소장에서 흡수된 여러 가지 영양소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대요. 그럼 현재 A 영양소를 보니까 이놈이 소화된 산물이 아미노산이래. 얘는 아미노산 2개 연결된 거고 얘는 3개 연결된 거니까 얘는 다이펩타이드, 얘는 트라이펩타이드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걸 포함하는 전체 영양소의 개념은 뭐로 가면 돼요? 단백질이구나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현재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이지. 그림이 잘못 나온 게 현재 지방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정확한 모노글리세리드지. 이게 결합한 형태가 이거니까 이걸 우리가 알듯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아미노산은 수용성이니까 어디로 바로 들어가요? 못의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고,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무슨 성이니까? 지용성이니까 이놈들이 흡수가 돼서 뭘로 재합성된 다음에 지방으로 재합성된 다음에 무슨 관을 통해 들어가요? 암주관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서 흡수가 되면 못의 혈관을 통한 수용성 영양소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요? 간을 거쳐가는 거지. 그래서 이 가가 소장하고 간으로 연결된 혈관, 무슨 문맥으로 보면 되고, 간 문맥으로 보면 되고, 이거는 무슨 정맥으로 가면 돼요? 간 정맥으로 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최초에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는 여기를 통해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을 통해서 이 나가 무슨 관이 되는 거예요? 림프관이 되는 거지. 이제 순환기 때도 설명을 했지만 모든 림프관들은 혈관 중에서 무슨 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정맥과 연결되고, 그럼 림프관 안에 있는 림프액들이 결국 혈관 속에 있는 혈액과 섞여서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영양소들은 대정맥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심장에서 전부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억볼게요. 자, A는 소장에서 흡수된 후 가를 통해 이동한다. 맞죠? 그 다음 B는 쓸개즙에 의해서 최종 소화된다. 뭐가 틀렸어요? 쓸개즙은 화학적 소화에 관여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지용성 영양소는 아니죠? 자, 그 다음 37번 볼게요. 자, 그림과는 단백질의 소화 과정이고 나는 소장 융털 구조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래요. 자, 기역과 니은은 소화액의 성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화액에 들어간 성분이에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게 소화액하고 소화효소를 헷갈리면 안 돼요. 소화액 중에 소화효소를 포함하는 소화액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융털의 구조인데 융털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곱게 솟아있는 A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구분하면 되지. A는 무슨 관이에요? 암주관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구물형 구조네. 그럼 B는 무슨 혈관이구나? 모세 혈관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 현재 단백질이 아미노산까지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현재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하는데 펩신이 관여했는데 현재 펩신오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펩신오젠은 비활성화, 얘는 활성화 상태니까 이걸 활성화시켜주는 물질 바로 염산이 바로 기억이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 니은이 폴리펩타이드하고 아미노산까지 분해되는 과정인데 이제 단계가 있죠. 여기에서는 트라이펩타이드하고 다이펩타이드로 분해가 된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게 트립신이고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게 펩티데이스예요. 그러면 니은에 포함되는 소화효소는 트립신하고 그다음 뭐 펩티데이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기호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은 쓸개에서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염산은 위액에 섞여 나오지. 그 다음에 니은. 자, 동그라미 니은은 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다. 뭐가 틀렸어요? 간은 소화액을 만들긴 하지만 소화효소까지 만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수용성이니까 모세혈관인 B로 흡수가 되겠지. 그 다음 38번 볼게요. 이제 38번도 뭐 그림만 복잡해 보이는 거지 실제 영양소의 흡수 경로물 보면 돼요. 일단 영양소를 보니까 단당류부터 수용성 비타민, 이거는 말 그대로 부순성 영양소, 수용성이고 그 다음 지방산 지용성 비타민까지는 말 그대로 부순성이에요. 지용성이죠. 그러면 수용성은 혈액을 통해서 간문맥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대정맥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간 흡수가 되는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는 뭘로 재합성된 다음에 지방으로 재합성된 다음에 흡수가 된다는 점, 암주간으로 이동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림프관들은 항상 뭐랑 연결되어 있다?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액과 전부 섞인다는 거. 그럼 1번 볼게요. 자, 식사 전후에 간문맥의 혈당량은 달라진다. 전 문제 풀 때도 설명을 했지만 간문맥은 소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내가 식사를 많이 하면 혈당량이 급증하고 식사를 안 하게 되면 혈당량이 급감하는 혈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간문맥 혈당량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간 정맥 같은 경우는 간을 거쳐 나오지 이미 혈당량이 조절돼서 나오기 때문에 간 문맥에 비해서는 변화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걸 또 정확히 얘기하면 혈당량은 달라지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달라지는 변화폭이 크냐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쳐 심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비타민 C와 K는 림프관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한다. 현재 C는 무슨 성이? 수용성이지. 얘는 지용성이니까 K가 림프관을 타고 C는 혈관을 당해서 심장으로 가겠네. 자,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는 심장에서 당해 서로 섞이는 거지. 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융털의 상피세포로 흡수된 후 뭘로 재합성돼서? 지방으로 재합성돼서 암주간으로 이동한다는 거. 자, 그 다음 39번 역시 영양소의 흡수 경로예요. 근데 간을 거쳐가는 가가 수용성이겠지. 그 다음 림프관을 거쳐가는 나가 지용성이겠네. 됐죠? 그럼 기억볼게요. 그럼 간은 모세혈관, 나는 암주간. 그래서 모세혈관, 암주간 이거 구분하면 되는 거고. 자, 비타민 A와 D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뭘 거치지 않아요? 혈관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렇지? 정확하게는 림프관을 통해 간다라는 의미예요. 됐죠? D가 볼게요. 자,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는 당연히 어디서 섞여요? 심장에서 섞여요. 그렇지? 자, 40번 볼게요. 자, 그러면 사람의 소화 기관을 나타내는 거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고르래. 일단 기관을 찾을게요. A는 쓸개지, B가 위고, C는 이자, D가 소장이고 E가 대장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A에서는 쓸개즙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저장되는 장소지. 쓸개즙은 간에서 만드는 거고. 자, B에서는 당연히 화학적 소화. 어떤 화학적 소화? 단백질의 화학적 소화가 일어날 것이고. 자, C에서 생성된 소화액은 당연히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지. 이제 소장이 첫 부분이고. 자, D에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난다. 소장에서 뭐 당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E에서는 수분 흡수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주의할 점. 소장이 대장보다 수분 흡수량이 더 많아요. 자, 다음 41번 볼게요. 여기 이제 실험 과정을 이야기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셀로판 주머니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거든. 셀로판 주머니가 무슨 성 막이냐면 반투과성 막이에요. 반투과성 막의 성질은 고분자는 통과 불가능하고 저분자는 통과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종류까지가 고분자고 어떤 종류까지가 저분자인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찾아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포막이라는 반투과성 막에 대해서는 통과 가능한 거, 통과가 불가능한 거 이미 배웠잖아. 외우라 그랬고, 이거는 세포막이 아니라 셀로판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 통과할 수 있는 분자 크기의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자, 현재 A를 볼게요. 그렇지? 현재 주머니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주머니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녹말을 집어넣으세요. 됐지? 이 녹말이 반투과성막을 통과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머니 밖의 용액에서 녹말이 검출되는지를 봤잖아. 당연히 주머니 안에서는 녹말이 있단 말이야. 녹말 넣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머니 밖을 봤더니 녹말이 뭐가 되지 않아요. 검출되지 않아요.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 녹말은 무슨 주머니를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야. 셀로판 주머니를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됐지? 당연히 포도당이 없겠지. 녹말이 화학적으로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는 뭐하고 뭘 섞었어요? 녹말하고 포도당을 섞어 집어넣었지. 그러면 A 실험을 통해서 이 녹말은 셀로판 용지를 뭐 할 수 없다는 거, 통과할 수 없다는 걸 다뤘고, 그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머니 밖에서 녹말이 검출되는지 보면 당연히 A처럼 뭐 하잖아요. 검출되지 않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안에다가 뭘 넣어줬어요? 포도당을 넣어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머니 밖을 살펴봤더니 역시 뭐가 발견되더란 얘기야. 포도당이 발견되더란 얘기지. 안과 밖에서. 그럼 이 포도당은 무슨 막을 통과할 수 있구나. 반투과성 막인 셀로판 주머니를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러면 B를 가볼게요. 그럼 B를 보면 현재 이 안에다가 뭘 넣어줬어요? 녹말을 넣어줬지. 이거하고 똑같지. 근데 뭘 넣어줬어요? 효소 Y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분명히 안에다가 뭘 넣어줬는데 녹말을 넣어줬는데 현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안에서 뭐가 검출되지 않아요. 녹말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중명 녹말 넣었는데 이 녹말이 뭐에 의해서? 효소 Y에 의해서 뭐 됐다는 얘기야? 분해됐다는 얘기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분해가 돼버렸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치? 그러면 그래서 녹말이 없는 거고, 그럼 녹말이 분해돼서 만약에 무슨 당까지 분해했다 가정하면 포도당까지 분해시키는 효소 Y라 가정을 하면 이놈은 포도당이니까 안과 밖에서 결국 포도당이 다 뭐 돼야 돼? 다 검출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되지 않았어요?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 녹말이 분해되긴 했는데 포도당까지는 분해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 효소 Y가 뭐라 가정을 하면 아밀레이스라 가정을 하면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뭐까지 분해하고 몇 당까지만 분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당 뭐 되지 않는다고. 검출되지 않는다고. 그렇지?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안이나 밖이나 포도당 검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 실험 내용을 통해서는 그럼 몇 당은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실험 내용 가지고는 몇 당이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검출하는 결과는 없거든. 됐지?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자, 효소 Y는 녹말을 포도당까지 분해하는 물질은 아닌 거지. 자, 녹말은 셀로판 주머니를 통과할 수 없는 거고. 자, 1시간 후에 비커 B 속 셀로판 주머니 안에 녹말은 모두 분해된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42번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소의 분해와 흡수 경로를 지금 표현해 준 거고, 현재 유화된 지방이 있어요. 이 유화된 지방이 지금 이렇게 뭐 됐다는 얘기야? 분해됐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림상에서 이놈이 글리세롤이고 이게 뭐예요? 지방산이에요. 하나가. 그래서 예전에 개정 전 문제는 지방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된다고 설명을 했어. 근데 개정 후에는 지방이 화학적으로 소화, 즉 분해가 되면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까지 분해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그림이 개정 전 그림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몇 당이 지금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이지. 그럼 여기에 관여한 효소가 뭐예요? 말테이스제. 자, 그 다음에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데 관여한 소화효소가 뭐라는 거? 라이페이스라는 거 확인해야 되고. 됐지?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뭐 됐어요? 흡수가 됐고 이놈은 무슨 혈관을 바꿔요? 모세혈관을 바꾸고. 그다음 이 그림 봐. 소장의 상피세포 안에서 최초의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이 들어온 다음에 이놈들이 뭘로 재합성되고 있어요? 지방으로 재합성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됐지?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자, 동그라미 기억은 수용성이다. 기억? 그렇지. 그 다음 니은은 B를 통해 이동한다. 그러면 현재 경로를 보게 되면 B가 바로 무슨 관이거든? 림프관이니까 이제 B를 통해 이동을 하겠지. 자, 여땅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말테이스에 의해서 소화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화 관련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할게요.